자, 2021년 3월 15일, 네, 라이브 방송, 월요일, 매주 월요일 저녁 9시, 딱 1시간짜리 라이브 방송입니다. 3월 15일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시가총액의 기회가 있다. 네, 주로 이제 시가총액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릴 예정입니다. 없지 않아 좀 학습 차원에서에 대한 방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시가총액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정착점까지 우리가 또 갈 경우에는 시가총액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몰캡에 중소형주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가총액이란 무엇일까? 일단 시장 가격이죠. 총액, 전체 금액. 즉, 어떤 기업이 발행한 주식 총수와 그 기업의 주가, 그 기업의 주식의 가격, 시장 가격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주가랑 발행 주식 총수를 곱하면 시가총액이 됩니다. 시가총액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덩치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하나의 볼륨, 그리고 그만큼 이제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시장에서 행사하는 영향력도 강하겠죠.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어, 강하게 올라갈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은 많이 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을 우리가 위주로 좀 많이 보는 게 중요한데요. 주가보다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디인지 아시죠? 삼성전자. 본주와 우선주를 합칠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500조 원이 조금 넘어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디죠? 애플.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시가총액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장에서 그만큼 영향력, 현실적으로 얼마나 기업이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게 또 시가총액이기도 합니다. 물론 간혹 어, 좀 뭐랄까 이제 좀 변질된 액수가 찍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막 지나칠 듯한 매기가 막 몰리면서 그런 경우들이 뭐 일부 뭐 테마주들에서는 나오긴 하지만 그 잠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정도 이 시가총액의 유지를 오랫동안 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좀 잠깐 주가가 올라가면서 덩치를 잠깐 키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에 유지가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1300조 원. 뭘 의미할까요? 아래에 제가 또 친절하게 써드리긴 했는데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 정확하게 지금 1300조 원이 살짝 안 되는데 오늘 기준으로 그래도 1300조 원대 맛을 이제 봤죠. 참고로 3월 15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의 본주와 우선주의 시가총액을 합치면 약 540조 원 정도 되거든요. 두 배가 넘습니다. 비트코인이. 자,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6만 달러 코앞. 근데 실제로 넘었고요. 비트코인 7,100만 원대. 야, 이거 참 오늘이 이제 그 3월 15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코로나 쇼크 때 3월 19일이죠. 그때가 비트코인이 700만 원, 800만 원대 할 때였거든요. 벌써 이제 10배가 올랐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또 기사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시로 이런 그 블록체인 쪽, 코인 시장 쪽을 주로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뭐 해외 쪽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쪽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가 왜, 또 이러한 가상화폐가 왜 이렇게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지도 또 우리가 또 공부도 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4차 산업 혁명이라고 이제 계속 뭔가 레볼루션,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화폐에 대한 개념도 바뀌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큰 손들이 많이 가담을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네, 계속 과거와는 달리 과거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블록체인 쪽이나 암호화폐들이
개인들이 주로 많이 핸들링을 했다면 이제는 큰 손들이 좀 많이 시장 판을 만들고 그들의 지금 영역을 열심히 지금 싹 만들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비트코인 훨훨. 한국 암호화폐 1거래 코스닥과 맞먹는다. 심지어는 거래소를 넘어갔다는 얘기도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잘 기억하시고요. 1거래액이 지금 1거래 대금이죠. 자,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은 1년 만에 10배 됐는데 그만큼 이제 변동성, 투기성을 계속 조장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만큼 시대가 세상이 바뀌고 있다,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지금 이해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100조 원, 뭘 의미할까요? 네, 쿠팡의 시가총액입니다. 100조 원이 살짝 넘기도 했지만 역시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는 쿠팡입니다. 지난주에 본격적으로 이제 뉴욕 증시에 뉴욕 증권거래소 쪽에 입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허들이 낮거든요. 저는 쿠팡이 나스닥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뉴욕으로 정식 리스팅이 되면서 더 그 잠재력과 소위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한 거죠. 상당히 까다로운 시장에서 패스를 했다는 얘기는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장에서 매겨지고 있는 시가총액, 시장의 평가액이 그만큼 이제 다른 유통사들 뿐만이 아니라 뭐 벤처 기업들, 유니콘 기업들의 하나의 그 가치 평가의 척도로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뉴스에서 손정희 회장의 또 늠름한 모습이 나오는데 쿠팡이 상당히 어려운 시절 때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지갑을 열어서 어, 수조 원대 네, 투자를 했던 장본인입니다. 상당히 투자를 했을 때 초창기에는 욕도 참 많이 먹었지만 결국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손정희 회장은 20조 원이라는 차액이 나는 지금 환경이 배경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상당히 초기에는 참 이 돈을 날릴 수도 있다라는 평들도 정말 많았는데 역시나 선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40.7% 공모가보다 올라가면서 시총 100조 원을 찍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기사들은 네, 그만큼 이 시가총액의 비교가 계속 나옵니다. 다른 기존의 덩치가 컸던 기업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이런 또 쿠팡의 이 시가총액 100조 원이 안 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나 뭐 심지어 LG화학을 뛰어넘었다. 전체 우리 국내 기업들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뭐 3위, 2위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유통기업들은 상당히 배가 아프죠. 롯데나 이마트는 합쳐도 시가총액이 10조도 안 되는데 쿠팡 혼자서 100조 원을 지금 뉴욕 증시에서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배가 아플 수도 있지만 이들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또 하고 있지 않을까. 제2의 쿠팡, 제3의 쿠팡이 앞으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최근에 스마트 스터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핑크퐁 삼성출판사가 미국 시장에 직접 들어갈 수도 있다. 그 자회사 스마트 스터디가 그런 막 얘기들도 나오면서 막 최근에 삼성출판사 주가도 막 역사 이래 네, 상장 이래 최고 주가를 좀 달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쿠팡의 효과가 상당하다. 어. 자, 여기서 우리가 앞선 사례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부분은 큰 손들이 들어와 있는 판은 웬만해서는 우리가 좀 뭐랄까 크게 흔들리는 것보다 오히려 우상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절대 손해볼 장사를 안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인사이트가 있는 상황에서 자금까지 쏟아 부었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제 그 분석이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도 작년 하반기 때에도 계속적으로 어, 암호화폐 뭐 이런 그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도 계속 뭐 SBS에 출연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게 큰 손들이 이 판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 좀 직감적으로 또 실제 그 데이터들도 많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작년 뭐 중반 이후부터. 그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그 코인 시장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배경이 또 이런 큰 손들이 결정적인 또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손정희 회장도 정말 손실을 먹은 거 왜냐하면 쿠팡이 지금이야 이제 결과가 좋지만 여전히 지금 누적
적자가 3조 원 정도가 되는 기업이거든요. 매년 막 5천억, 4천억 이렇게 막 적자가 났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책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이미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이제 일단락이 됐죠. 만약에 손실을 보고 팔았다면, 뭐 2, 3조 정도 그 투자했던 조원대 단위의 이제 손실액이 발생을 했을 텐데, 쥐고 있었기 때문에 큰 기회가 이제 발생이 된 거고, 그리고 결국 내가 쥐고 있어야지만이 이게 내 것이라는 거.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시세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식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분에 대한 개념으로 계속 있고 싶은 꼭 내가 쥐고 싶은 그 지분을 꼭 갖고 싶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짧게 치고 빠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면서도 자산을 빨리 증식시킬 수 있는 지름길임을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또 배우게 됩니다. 자, 끝으로 소외되었을 때 그리고 가장 위태로워 보일 때가 그 해당 기업의 주가가 가장 저렴한 상태, 큰 기회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남들에게 지나치게 노출된 기업들은 이제 기회가 많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고, 소외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안에 뭔가 코어가 있는 기업이라면 우리 투자자라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시장입니다. 변동성이 정말 큰데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오늘 좀 아쉽게 상승세를 올리지 못하고 그냥 좀 밋밋하게 끝났네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러한 파동들이 상당하거든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이 파란색 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지수인데 이 지지라인에서 깰 것 같이 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다시 깰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상단치를 또 치고 뚫을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내려오고 다시 반등 나오다가 한번 깨주고 더 하락할 것 같다가도 다시 올려주고, 이게 정말 교묘하게 선수들이 좀 장난질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프로그램 매도 물량까지 같이 쏟아내면서 이런 변동성을 더 확대를 시키기 위한.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일일이 대응을 하다가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오래 롱런하지 못한다라고 제가 지난 라이브 방송 때 계속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워낙 오늘 변동성이 컸거든요. 실제 이 안에서 파생 쪽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회가 지금 한 번, 두 번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한 7번, 8번 이상 지금 나오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현물만 하시는 분들은,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피곤한 장이 될 수도 있지만, 트레이딩 쪽으로 보시는 이제 이런 파생 쪽 선수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정말 살 떨릴 수도 있는 그런 또 보이지 않는 이런 좀 싸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우리는 주식 투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파생 쪽을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렇다면 웬만해서는 모니터링 너무 적극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런 변동성 장세 명분 있는 종목 딱 압축해서 쥐고 간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겠죠. 자, 시장 일대 변동성 큽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시장을 아예 안 보는 것보다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환율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차트를 살짝 보여드리면,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 시장은 좀 약세가 불가피한데, 일단은 살짝 환율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우리 주식시장도 조금씩 매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상승세가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1200원대가 넘어간다면 조금 우리가 경계할 필요는 있는 지금 상황이고, 다시 1100원대 언더로 빠질 경우에는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표, 뭐 지표라고 하기에는 좀 거창할 수도 있는데, 잠시만요. 일단은 우리가 그 뭐 시장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환율은 일단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그리고 나스닥.
어느 정도 흐름 쪽을 우리 볼 필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선상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건지. 테슬라. 이 세 개의 지표는 우리 시장과 상당히 맞물려서 움직일 것이다. 우리는 다우랑 그리고 나스닥처럼 딱 구분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대형 IT주들이 삼성전자에도 삼성전자가 아니죠. 거래소 시장에도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좀 막 움직이고 있죠. 코로나 종식 기대감에 이런 수혜주라기보다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묻혔고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로 좀 최근에는 좀 매기가 붙고 있는데, 뭐 다우지수에 올라가는 그런 배경과 좀 흡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손 포지션 쪽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큰손들이 상방 포지션을 좀 잡지 않고 있거든요. 일단 시가총액이 높아진 상황에서 큰 종목들을 잘 쥐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더 끌어올리려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가 안 좋은 기업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리스크 감수를 하는 데 있어서 기대 수익률이 높은 기업을 투자자라면 찾고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그 큰 손들의 포지션에 명확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하루하루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한 걸 좀 많이 좀 포착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라도 1월 중반부터 제가 보수적인 지금 전략들을 취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위험 감소 어디까지? 일단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시세를 이겨내려면 선침해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로 여유 자금이어야지만이 이제 인내를 통해서 이 시세를 이겨내면서 더 큰 시세를 또 바랄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일단 위험 감소를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잘 아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투자 성향, 자금에 대한 성향, 그리고 내가 과연 이 종목들에 대해 선침해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부분은 시장의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내가 불안하다면 일단 시장을 떠나는 게 맞고, 그래도 나는 좀 뭐 해보겠다라면 일단은 일부는 잃어보겠다, 이를 각오로 무조건 나는 본전 원금 손실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지금 최근 시장에선 잘 맞지 않고요. 최소한 나는 뭐 1억을 투자하는데 2천만 원은 까져도 좋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거기에 맞는 이제 전략들, 종목들을 담으시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취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뭐 워낙 변동성 장세다 보니까 막 막 들쭉날쭉합니다. 변동성이. 이 안에서도 이제 막 수익이 뭐 1, 2% 가지고는 이제 만족도 못하는. 근데 수익이 작은 것도 정말 소중하게 우리가 챙기는 그런 전략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큰 수익이 난다면 거기에 대한 경험. 한번 맛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변동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버틸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선침해가 왜 필요한지를 아는 거고, 이 시세 변동을 이겨내야지만이 더 큰 시세가 나오니까. 그래서 좀 경험도 좀 중요합니다. 지난 라이브 때 계속 말씀드렸던 거, 다만 이 변동성 장세 일일이 매 초마다 매일매일 대응하다가는 롱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롱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서 이제 기회를 잡을 기회가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억울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롱런할 수 있는 투자 습관을 좀 갖추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상세한 투자 전략은 지난주 라이브 방송 정말 중요한 사항들을 제가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제 올려드렸었죠. 3월 8일자로 나온 그 녹화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전략은 크게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투자 전략 쪽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지금 삼성전자, 테슬라,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종목을 내가 살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들고 갈 것인지 팔 것인지는 딱 이거를 보면, 내가 이것만 갖고 명확한 척도만 있으면 됩니다. 즉, 기대 수익률 대비 리스크. 그 리스크는 크고 기대 수익률이 작을 것 같다면 팔면 되는 거고요. 안 사면 되는 거고, 반대라면 반대로 취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내공도
하루아침에 뭐 쌓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명확히 내가 알아야 되는 거고, 현재 시장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야지만이 리스크를, 시장에 대한 리스크, 종목,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같이 이제 대응이 좀 가능하겠죠. 그리고 노출되면 늦는다라는 거. 삼성전자, 테슬라 모르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나치게 노출이 됐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제가 지난주 라이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이브 때 이제 제목이 노출된 금액에 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즉 노출되면 가급적이면 피하자. 피하는 게 상책. 그리고 오로지 나만의 길. 삼성전자, 테슬라 시총 상위 종목들을 그래도 난 좋아한다면, 나는 그래도 그쪽에 투자한다면 오로지 자기만의 길로 가는 게 맞습니다.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정답은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향이 또 잘 맞다면 모를까, 성향도 안 맞는다면 네, 저랑은 또 잘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이런 이제 투자에 대한 뭐 패턴, 전략 이런 것들이 제가 제시해 드리고 있는 뭐 종목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거는 내가 가는 길이 맞다,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밀어붙이는 게 가장 맞습니다. 신념에 대해서 지난 이제 라이브 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중요하죠. 신념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때까지는 이제 신뢰, 경험. 근데 그 경험이라는 것은 이제 수익이 극대화가 된 이제 경험을 많이 얼마나 갖고 있느냐. 자,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또 최근 이슈는, 기사들이 여전히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기사가 나오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기사가 너무 난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3월 9일에 삼성전자 반도체 증설 협상 난항. 꼭 시장이 조금 꺾일 때쯤 되니까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삼성전자 존버가 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계속 보유가 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 94층에도 사람이 있어요. 94,000원대 이상으로. 그리고 삼성전자 올 들어 6.6조 원 외국인들이 팔았다. 뭐 8만 전자도 위태, 이런 얘기들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TSMC만 신났다. 모바일 반도체 품귀, 삼성전자 퀄컴 비상. 삼성전자 뭐 했나? 세계 최초 타이틀 빼앗겼나? 이 기사들 보면 최근 기사입니다. 다. 13일, 14일, 12일. 심지어는 애플이 반도체 개발한다. 자, 테슬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안 좋은 얘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찍으니까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죠. 자, 테슬라 추락세. 그리고 2월에는 20대밖에 못 팔았다. 나름대로 또 트위터 쪽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 부분을 안 좋은 측면에서 또 쓰고 있더라고요. 테슬라는 눈팅, 빅쇼트의 승리, 실적은 좋지 않고, 이 기사를 퍼와가지고 굳이 또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웬만해서 그냥 다 무시하자. 기사도 무시하고 그냥 내가 가는 길이 맞으니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포트폴리오 단단히 무장해서 시장 변동성 많이 들쭉날쭉할 수도 있으니 차분하게 잘 대응하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액가 되었을 때가 시가총액이 가장 저렴할 때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겁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오히려 대형주들보다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주들이 기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소형주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탐방을 잘 받아줍니다. 그리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라는 게 또 있어서 그 역작용? 네. 좀 안 좋은 역효과죠.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야 될 때 못 오르는 그런 것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상속이나 증여 이런 이슈들도 좀 계속 있고요. 그리고 계열사들을 다 공부를 또 해야 되는 상황도 있죠. 하지만 스몰캡은 이 종목 하나만 제대로 꿰뚫고 있으면 자신 있게 대응이 가능한 건데, 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향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다만 소외가 많이 되었고 시장에서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덩치가 작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 정말 코어를 쥐고 있는, 품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럴 때 우리는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거래량이 많이 없을 때, 그리고 시장이 막 급락할 때, 함께 동반하락을 할 때. 그래서 잘 고른 도토리 하나로
내 투자 인생은 충분히 바뀐다. 자, 참고로 도토리는 영어로 이제 에이콘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이 에이콘 멤버십이라고 이제 표현을 쓰는데, 참고로 이런 도토리가 미국에서는 이제 스몰캡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실제 그래요. 제가 뭐 지어낸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 랄프 엔저라는 중소형주 전문 펀드 매니저, 또 유명한 월가의 전설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에이콘 펀드라는 것도 운영을 또 했었죠. 중요한 거는 이 스몰캡 도토리 안에서 잘 고른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내 계좌는, 내 투자 인생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자, 우리 지금 멤버십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또 선물로 주셨는데, 이제 채널에 올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이미지를 언젠가는 좀 활용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방송 자료로 또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훌륭한 도토리. 네, 그래서 도토리 하나만, 똘똘한 도토리 하나만 쥐고 있더라도 시장에 아무리 흔들어댄다고 하더라도 좀 좀 여유도 있고, 또 계좌가 계속 오히려 또 빨리 바뀔 수가 있는 또 그런 강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도토리, 최근에 이제 나갔던 거, 선같이 후테마. 기업을 저는 이제 알고 있었죠. 탐방도 다녀왔던 상황이었고, 기업에 대한 실적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이제 알고 있었죠. 그리고 심사역들이 워낙 지금 D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심사역들이 상당히 좀 마인드도 좋았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DS 인베스트먼트 홈페이지인데 설립 8년 차라는 걸 제가 써놨거든요. 뭐냐면 참고로 VC들이 자금 회수를 하는 기간, 평균 기간이 7년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나온 수치인데, 실제로 DS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설립 8년 차, 근데 7년 차, 6년 차 때부터 자금 회수가 이제 나오거든요. 펀드 이제 투자했던, 그러면서 실적이 부쩍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2019년, 20년. 네,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작년도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올해도 상당히 좋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치가 기본이고, 그 이후에 쿠팡이 이제 효과가 좀 붙으면서 최근에 상당히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데,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단기 과열, 이제 과열 지정 종목으로, 과열 종목으로 지정 예고가 좀 나왔는데, 어, 제가 12월 달부터도, 네, 좀 계속 리포트도 좀 나간 상황이었고, 실제로 뭐, 뭐 방송을 통해서도 수시로 이제 좀 전달을 드렸었는데, 실제 그 SBS에서도 1월 초에 이제 녹화를 했고, 1월 중반 이후에 이제 방송이 나갔잖아요. 그 이후에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권리락이 있었는데, 무상증자를 이제 단행을 했거든요. 0.5주, 한 주를 갖고 있으면 0.5주, 즉 두 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가 생기는, 즉 두 주 갖고 있는 분들은 세 주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상당히 주가도 잘 갔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무상증자로 주식 수도 늘어났죠. 주가까지 급등을 하니까 아마 이번 주 금요일 날 3월 19일에 무상증자분 이제 주식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거 시나리오잖아요. 주가 올라가고 주식 수는 늘어났으니까요. 자산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물론 어디까지 제가 뭐 명확하게 뭐 매도 시점을 잡아드릴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쥐고 가야 되는 이유는 충분히 제가 어필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니콘에 대한 부각이 계속 될 거예요. 해외 IPO, 쿠팡으로 인해서. 그래서 즉 이런 기업들의 재평가가 VC 같은 이런 특수 기업들 입장에서는 자산 재평가나 다름이 없는. 자, 제가 이미 올라간 종목 가지고 말씀을 뭐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조금만 부지런하시면
어느 정도 이런 정보들을 기사거리 안에서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자, 벤처 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예비 유니콘도 많아졌다라는 거. 어느 정도 좀 공부하신 분들은 VC를 바로 떠올리실 수도 있을 텐데, 참고로 그 D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리디 이런 기업들이 마켓컬리, 초기 뭐 무신사 이런 기업들 투자를 했거든요. 다 예비 유니콘들입니다. 얘네들이 심지어는 이제 해외 쪽에 상장을 한다는 이슈가 나온다면, 네, 아마 DS 인베스트먼트는 더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배경이 좀 깔려 있는 거죠. 심지어는 실적도 좋다고 다 나왔어요. 굳이 저처럼 막 탐방을 안 가더라도 작년 12월 22일 날 나왔고, 상장 VC 중에 영업이익 증가폭이 가장 큰 기업은 DS 인베스트먼트다. 친절하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DS 인베스트먼트 투자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참고로 작년 6월에 이제 함께 하셨던 이제 멤버십 분들은 단기간에 이제 100% 수익이 나서 12월에 이제 엑시트를 한 종목인데,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밀리면서 다시 제가 재관심을 가진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SBS, CNBC 나가면서 차트까지 이렇게 들고 나갔어요. 힌트를 많이 또 드렸죠. 그리고 우리 공식 그 카카오톡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께도 이제 물어보신 분들께는 제가 이제 답변을 드렸어요. 소학주가 뭡니까? DS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결국 최근에 쿠팡에 이어서 마켓컬리 미국 상장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단기 과열까지 과열 상태가 지금 된 상황인데, 뭐 나쁘지 않죠.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과열 국면으로 이제 조정을 받는 거니까, 조정 조치를 한다는 얘기니까. 자, 두 번째는 3월 2일, 3월 첫 라이브 방송 때 이제 관심 스몰캡을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오늘 한도크린텍이 정말 잘 가더라고요. 한도크린텍은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 정수기 필터, 뭐 공기청정기 필터도 만들고 있는데, 뭐 기업 소개는 뭐 지난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상당히 좀 양호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뭐 테이펙스나 지금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도 3월 초에 나가고 나쁘지 않은 그림 그리고 있고요. 가비아도 이제 그 IDC 센터, 네, IDC 이슈가 계속 이어진다면 충분히 좀 여전히 주가가 좀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가격 메리트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제이시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게 나오긴 했어요. 근데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계속 그래도 관심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한 달 동안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한도크린텍, 테이펙스, 제이시언 시스템, 가비아 계속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조정이 미리 선반영된 부분들도 감안해서 필터링을 한 종목들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그 제주은행과 리드코프 말씀 좀 드리긴 할 것 같은데, 제주은행은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놓쳤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핸들링 안 하는 종목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웅진그룹주들은 안 하고, 조선주들, 그리고 은행주를 특히 안 합니다. 금융주들. 물론 증권사 관련된 종목들은 좀 핸들링 하는데, 은행주는 일체 안 하는데, 제가 좀 의심이 너무 많아서 장부에 대한 의심 때문에 없잖아 그런 또 병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살짝 봤는데 제주은행이 좀 유력한 또 종목이기도 했어요. 이미 올라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방은행. 근데 시가총액이 900억대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돈 끌어다가 이 기업 인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장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만 뒀던 종목인데 어느 순간 완전 급등을 해버려요. 제주은행. 네. 제가 2,000원, 3,000원대 이게 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만원대까지 터치하고 8,000원대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종목 외에도 지금 리드코프 이제서야 또 고개를 많이 들고 있거든요. 하나 쪽과 연계가 되어 있는 하나그룹 쪽이라. 네.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이러한 기업들이 당연히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 기대랑 M&A 이슈가 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서 제가 뭐 올라간 걸 가지고 좀 아쉽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몇 가지 팁을 드리면, 작은 중소형, 역시나 중소형 증권사나 은행주들은 결국 안정장치가 있구나. 기업이 그렇게 크게 막 그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또 지역의 특색이 또 있기 때문에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또 쉽게 뭐 문을 닫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인수설. 그래서 중소형 증권사나 금융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조금 좀 자금난에 허덕인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수설로 인해서 반등을 세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팁을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또 사례이기도 합니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끝으로 뉴스 투자 아이디어 이 말씀 드릴게요. 자, 항상 나오고 있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3월 14일에 나왔는데 영끌 B2 어쩌나 금리 상승에 시한폭탄. 볼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 금융당국에서 이런 거 모를까요? 그냥 무너지는 거 그냥 바라만 볼까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새로운 정부가 지금 들어서면서 바이든 정부 시장 폭락하는 거를 바라고 있는 정부는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랠리 여전히 기관, 큰 손들이 주도하고 있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이 독일에 1.4조 원 투자. 이거는 좀 볼 필요가 있죠. 시총 글로벌 1위 기업인 애플. 다른 기업이었으면 조금 못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애플은 뭐 애플카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세상을 바꿀 법한, 여전히 지금 바꾸고 있는 스마트폰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만 떠올려 보시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애플의 위력을 앞으로도 좀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사적인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지금 상황인데, 역시나 시총 1위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누적된, 축적된 현금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시작할 거야가 아니라 뭐 2등 아니면 3등, 4등 이런 기업들을 인수를 통해서 더 막강한 사업적인 역량을 발생시킬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앞서 그 손정희 회장처럼 계속 돈을 붓고 있는데 결국엔 손해볼 장사 안 하잖아요. 1.4조 원도 넣고 뭐 얼마 넣더라도. 그래서 애플이 투자하고 있는 그 영역은 상당히 중요하다. 큰 손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지? 플랫폼 업체도 잠깐 보겠습니다. 쿠팡, 네이버, 카카오. 자, 여기서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온라인 쇼핑 쪽이랑 OTT, 라이브 커머스, 결제 이쪽에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유통 쪽.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헬로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실제로 이런 기업들에도 투자한 VC들도 있겠죠. 이게 또 하나의 또 팁이기도 합니다. 자, 자율주행차 이제 유료화 모델, 서비스에 대한 또 유료화 모델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모드를 탑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금액이 또 달라지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단순히 완성차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전체 완성차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기차 하면 무조건 자율주행을 우리가 붙여야 된다라는 거. 자율주행을 하려면 기본적인 기반, 기본적인 이제 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보안 쪽도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보안 관련된, 자율주행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에 200%씩 오른다는데, 소위 그 페니스타, 작은 동전주 쪽에 미국 시장에 막 투자하고 있는 투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게임스탑 사건 이후로 그러고 있는데, 너무 투기성이 좀 이건 조정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코인 시장에서도 얼마 전에 그 페이코인인가요? 그 다날에서 이제 발행한 그 쿠팡 효과 때문에 하루에 2600%가 올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들어가면 그냥 내가 강원랜드에 들어가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박하러 들어가는 거고,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만들어가는 게 좀 중요하다. 아시겠죠? 뭔가 이런 일확천금을 노리고 들어가겠다가 아니라
그만큼 명분 있는 기업을 내가 인내를 통해서 분석 과정을 통해서 팔로우업을 통해서 이게 전반적인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냈을 때 수익이랑 직결이 되는 거지. 정말 이거 시세 파동 변동 한번 노려보겠다라고 해서 막연한 기대로 들어가다가는 야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조금 좀 불행한 그런 투자 생활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정말 높은 수익률로 이제 막 홍보를 하거나 이런 데들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자, 이더리움도 지금 시장에서 존재감이 커졌죠. ETF 쪽 위에 지금 붙여졌고 실제 또 비트코인 ETF는 자산 1조 원대 돌파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ETF가 묶였기 때문에 잠깐 변동성은 좀 커질 수도 있겠지만 뭐 공매도도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전체 평균 주가가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는 개인들이 그냥 순수하게 핸들링 할 때는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저도 지금 이해를 계속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엔겔 지수가 높은 걸 작년에 알았고 식품주 좋다 하는데 식품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저조한 그림들이 나와요. 물론 최근에 뭐 안타깝게도 뭐 오뚜기, 뭐 미역 관련된 그런 안 좋은 상황도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주는 계속 관심을 갖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변동성 장세에서 어느 정도 내 자산을 좀 유지시켜주면서 하방 경직은 나오고 그리고 기회도 크기 때문이죠. 그만큼 실적이 다 좋기 때문에. 그래서 식품주도 한번 관심 가질 필요는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코로나 종식 관련된 분위기가 계속 무르익고 있습니다. 실제 넷플릭스는 골드만삭스 대표이사들은 직원들에게 이제 사무실에서 직접 일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 시장이 자, 좀 계속 코로나 종식 이유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카카오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베이 인수전부터 시작해서 자회사 상장 이슈까지 카카오 쪽은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애플 아이폰이 1위에서 3위 싹쓸이 했다 얘기 나오는데 삼성 고가폰은 톱10에 없었다. 고가폰이 좀 들어와야지 이제 고부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좀 아쉽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전체 사업 구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핸드폰보다는 이런 스마트폰보다는 반도체 칩이기 때문에 어차피 잘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잘 해나면 되는 거죠. 네. 꼭 여기 또 이런 기사에 또 휘둘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역시나 지금 백신이 돌려준 미국의 보험 영화관이랑 크루즈에 줄 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네. 계속 이제 다우가 지속적으로 흐름을 좀 좋게 탈 수밖에 없는 또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볼보도 지금 선언을 했죠. 2030년까지 전기차로 100% 전환하겠다. 큰 손들이 어디에 계속 포석을 두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차는 단순히 시대가 바뀐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4년에서 5년까지 이상은 먹거리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종목들은 가급적 좀 피하는 게 상책이고요. 자, 끝으로 지난번에 이제 남 좋은 일 시키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농특세가 폭등했다고 해요. 참고로 농특세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래소 종목들을 매매할 때마다 농특세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소는 그 거래세랑 농특세가 이제 포함이 된 거고요. 세금이. 코스닥은 거래세만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세금과 비쌉니다. 그죠? 똑같이 맞춰놨어요. 그래서 농특세, 거래소 쪽 매매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농특세도 늘어났겠죠.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유로운 투자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 즉 모니터의 노예가 되지 말자. 그리고 작지만 단단한 저평가 스몰캡들을 섹터별로 전략적으로 좀 담아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 에이코 멤버십 노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뭐 기회는 열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뭐 이제 계속 톡방 채널 통해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되실 때 노크 하셔가지고 충분히 상담 받으시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계좌 포트폴리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3월에 오신 분들은 조금 심심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보수적인 전략을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시장이 조금 밀리는 장에서는 좀 선방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최근에는 다시 이제 주가들이 또 올라와 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좀 여유 있게 굳이 시장 매일매일 모니터링 할 필요 없이 잠깐 짬날 때 살짝 봐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계좌를 진정 여유롭게 만들어내는 이제 멤버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오시자마자 이제 뭔가 제가 막 대박 종목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이제 적응해 가는 거예요. 아카데미도 같이 들으시고 계속 전신적인 무장을 해 가시는 겁니다. 색깔을 하나씩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한 2달 정도 걸리고요. 포트폴리오를 이제 운영해서, 그리고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리긴 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만들다 보면 그 안에서 이제 좀 톡톡 튀는 녀석들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경험을 하나씩 쌓아가고, 또 이론적인 부분들이나 사례 관련된 부분들 아카데미를 통해서 같이 좀 장근육을 많이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에이코 멤버십 안에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고 좀 자신합니다. 자, 다만 오시기 전에 그 멘토 소개 쪽 보시면 이제 우측 쪽에 가이드 영상이 있거든요. 꼭 한번 보시고 오시기를 권합니다. 자,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네, 월요일 밤이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여유로운 투자 생활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여유롭고 편안한 월요일 밤 되시고, 저는 내일 공식 우리 카카오톡 채널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물러갈게요. 고맙습니다.